오늘 다시 금요일이 됐고 오늘 태권도 가는 날인데 유니폼을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유니폼 입은 김에 시간도 한 30분 남았겠다. 태권도를 왜 시작했나 한번 찍어보려고요. 저는 참고로 한국에 있었을 때 검은띠 1단을 땄고 캐나다 와서 2단을 땄어요. 태권도를 시작한 이유는 20살 때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미용실을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을 때예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었을 때인데 근데 또 제가 아이들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놀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한 게 태권도였어요. 아이들이 막 말하는 막 필터 없이 그냥 막 뱉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웃기고 너무 잘 맞고 막 그런 막 순수함의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스트레스를 없애게 해줬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태권도. 신사동에 신구 태권도라고 있어요. 관장님 보고 계세요? 문선일 관장님. 태권도를 일 끝나고 매일매일 갔었었는데 그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었어요. 근데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의 목표가 검은띠 1단 되면은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관장님께서 사범님으로 한번 일해보는 거 어때요? 미용실보다 돈 많이 줄게요.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캐나다에서도 다시 다니게 된 이유가 이제 NU가 제 조카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게 또 막 갑자기 다시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했었었는데 언니는 지금은 안 다니고 다시 시작하면서 체력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구나 라는 걸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시작한 나이가 33살이었고 운동을 아예 안 했던 상태고 품새를 이제 1장부터 8장 고려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와 진짜 품새 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진짜 몇 달이 걸렸어요. 정말 바보처럼.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블랙벨트 2단을 따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블랙벨트 시험을 보려면 자기가 만든 품새를 해야 돼요. 막 멋진 거 엄청 하고 싶죠. 막 540도 발차기 하고 막 1080도 발차기 하고 날라다니고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줬다는 게 느낀 게 뭐냐면 막 멋진 거 해보겠다고 막 낙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허리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발차기도 안 나오고 각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상 블랙벨트 시험 보는 날 저 자유품새 진짜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어요. 흑역사. 관장님 죄송합니다. 또 태권도를 하면서 스파링의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저만의 장비도 없었었고 국기원에 가서 시험을 볼 때도 저랑 같이 하던 저랑 파트너였던 엄마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있고. 근데 그분이 제 상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일단 딴다고 막 가족들 다 오라고 하고 들이 막 다 보고 있는데 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분을 못 때리겠더라고요. 막 옆에서 엄마 화이팅! 하는데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저 사람을 제가 잘못 때렸다 부러지고 하면은 아들 누가 봐요? 그때 스파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보고 있는데 엄마를 때리면 그게 좀 그 이후로 가족들이 저는 무슨 맞으러 태권도 다니냐고 그랬었어요. 그게 한참 한 10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근데 캐나다 와서 제가 스파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빡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장비도 다 있고 그래서 한 스파링 수업도 한 몇 달 듣고 하니까 약간 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모두들 뭔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 내가 한 어느 정도일까. 그때 이제 토너먼트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딱 인생 처음으로 메달을 받는 토너먼트를 나갔어요. 제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가 18세 이상 여자 검은띠.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토너먼트를 나간 상대가 되게 큰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되게 큰. 근데 다들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몇 킬로가 나가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재미로 나가는 토너먼트고 무슨 온타리오 캐나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나이가 맞으면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체중을 재고 들어가길래 저랑 좀 비슷한 체중을 맞춰주지 않을까 했는데 저의 진짜 거의 2배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브렌트 무게의 사람이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몸무게가 진짜 적게 나갔었을 때예요. 그래서 진짜 툭 치면 무슨 종이장처럼 툭 치면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무튼 제 첫 번째 토너먼트는 진짜 뭘 해볼 수가 없었죠. 처음이었고 너무 떨렸고 와 내가 발로 차도 이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무슨 탱크가 걸어오는 것처럼 와 진짜 붕붕붕붕 와가지고 한 대 딱 차면 제가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이런 사람이랑 붙여줬지?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30대 이상이 그렇게 없었나? 그렇게 없긴 해요. 그래도 저의 2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완전 졌죠. 그래서 제가 코치한테 나 지금 너무 아쉽다. 정말 너무 아쉽다.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치가 막 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한 명을 찾아왔어요. 저보다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탱크보다는 나은 상대. 그 사람이 되게 제가 너무 처음이고 제가 하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그냥 건드려주는 그런 정도로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저는 그 탱크한테 기운을 다 뺏겼어요. 다리가 안 올라가. 지금 차야 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그 다음 토너먼트 한 2달 후에 다음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다음번에 토너먼트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나와 맞는 무게와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나보다 무겁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유튜브도 엄청 보고 저만의 전략을 짰어요. 치고 빠지기, 때리고 빠지기, 때리고 도망가기. 그 사람들에 비해 저의 킥은 임팩트가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점은 한 대 맞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의 장점은 저의 장점은 그 사람들보단 빠르니까 때리고 도망가자.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 토너먼트를 나갔는데 그때도 조금 크신 분이 나왔어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크신 분? 그분이 또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다른 태권도에서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하는데 와 그때 경기장이 아이스링크장이었어요. 아이스링크장에 매트를 다 깔고 거기서 하는데 추위를 너무 잘 타고 한 3시간인가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리면서 이미 이겨보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고 몸이 너무 추워졌고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냉기가 올라오는? 그래서 그때도 졌어요. 이거 다 핑계고 졌어. 1라운드 때 제가 이기고 2번째 제가 졌어요. 근데 이제 3라운드를 하는데 체력이 또 너무 딸리는 거예요. 또 다리가 너무 안 올라가요 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난 졌구나. 이미 이제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거죠. 난 졌다. 졌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나갈 때는 내가 꼭 1등을 하리라. 금메달 한 번 따보리라. 그래서 제 딴에는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고 다리가 강해져야 버티는구나. 끝까지 많차는 사람이 승자다. 훈련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7번째 토너먼트를 나갔는데 2번째 토너먼트 때 싸웠던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랑 또 싸우겠구나.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브렌트도 오고 발카도 오고 가족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기도 했었었고 이번에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경기 기다리면서 그 사람 보자마자 너 이길 거야 금메달 내 거야 안 봐줄 거야 막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그 사람이랑 좀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계속 그걸 심어뒀고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브랜트가 막 해준 말이 있어요. None of this matter. None of this matter. 맞아. 왜 None of this matter야.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되게 혼자 멘탈을 관리를 했죠. 이제 그 친구랑 하는데 아무튼 결론은 제가 이겼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훈련한 보람이 있구나. 이거구나. 이 금메달의 맛이 이거구나. 폼사는 2등 했는데 폼사는 제가 잘 못하고 그래도 금메달을 스파링에서 땄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해냈다. 그래서 그때 금메달을 따고 제가 앤유한테 금메달을 걸어주고 우리 앤유가 이모 할 수 있어요! 이모 할 수 있어요! 드디어 해냈다. 성취감이랄까? 그때 당시에 약간 블랙벨트도 준비하면서 토너먼트도 나가고 약간 하나하나 이뤄낼 때마다 성취감을 맛보는 그 맛에 빠졌었나 봐요. 블랙벨트 시험을 보려면 5km 달리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달리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때도 진짜 연습 같은 걸 해야 되나? 5km가 꽤 멀더라고요. 지도를 제가 계속 봤어요. 우리 집에서 어디까지가 5km일까? 이야 여기까지 달려서 가야 된다고? 40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이 생각하니까 제 자신을 믿었죠. 그래도 태권도를 다져진 내 기초 체력이 하루는 버텨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달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계속 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28분대에 들어왔나?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약간 가을, 겨울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토너먼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봄, 여름 이제 지금이 다시 또 토너먼트 시즌이거든요. 근데 나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무섭거든요. None of this matter.